네, 윤종신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지은 씨, 임필성 감독님, 정봉 감독님, 김종관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윤종신 씨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출연자나 MC로 항상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다가 오늘 저는 작품에 하나도 안 나오는 기획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화 페르소나 기획자 윤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페르소나를 통해서 4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필성 감독님. 네, 제가 왜 지은 씨 옆에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투샷으로 찍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임필성이고요. 페르소나 중에 이제 2번째 에피소드 썩지 않게 아주 오래 각본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건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번째 에피소드 키스가제 연출을 맡은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르소나 4번째 에피소드 밤을 걷다 연출을 맡은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와, 제가 진짜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조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조합인지 오늘 차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윤종신 씨와 이지은 씨 그리고 감독님들까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조합인데요. 그리고 오늘 얘기 말씀 못 드린 게 첫 번째 에피소드 이경미 감독님. 이경미 네. 감독님께서 지금 영화 촬영 중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점점 더 알아가고 싶은 이 페르소나.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토크.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중에는 진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저와는 오래전부터 이제 잘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페르소나를 통해서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배우 이지은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뵙겠습니다로 한번 토크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먼저 이지은 씨 영화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직 얼떨떨하고요. 찍은 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확실히 좀 후반 작업도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기자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제작 발표회가 벌써 또 왔다고 해서 이제 정말 곧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밤잠도 좀 설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첫 영화 도전이 굉장히 설레는 작업이었을 텐데 거기다가 정말 최고의 4분의 감독님과 작업을 하셨어요. 이경미, 임필성, 전고은, 김종관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 소감도 여쭙고 싶어요. 우선 신기했어요. 이런 제안이 저한테 온 것도 신기했고 또 제가 4분 감독님 영화를 또 모두 좋아하고 봤다는 것도 참 신기했고 처음 감독님들과 미팅 가졌던 자리에서도 제가 낯가림이 좀 있는 편인데 너무 좀 쉽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벌써 합이 좋다라는 생각을 첫 미팅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러면 재미있는 작업이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신선한 시도라서 4분의 감독님이 저를 보고 되게 다각도로 저를 이제 해석하셔서 4가지 캐릭터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걸 또 단기간 안에 제가 4가지의 캐릭터를 연기를 해내야 하는 도전이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의 또 다른 이지은들 볼 수 있는 페르소나입니다. 윤종신 씨 영화 행사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품에서 배우로 또 활동을 하셨었는데 2002년에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라는 정말 소수의 분들이 본 작품이었지만 정말 배두나 씨하고 좋은 작품.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윤종신 씨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음악계와 예능계에서 정말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윤종신 씨인데 문화 기획자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제작자. 저는 정말 이제 뒤편에 있는 거죠. 예전에 뭐 음반이나 이런 데 프로듀서로 있은 적은 있었지만 특히 페르소나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렇게 톡에 보면은 제 철학이 있는데 노래는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데 가만 보면 영화도 이야기고 광고도 이야기고 드라마 다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궁금해서 어느 날 감독님들의 단편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단편 영화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 재밌고 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15분, 20분들이.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감독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봤더니 단편 영화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단편 영화는 그냥 습작처럼 제 실험처럼 하는 거죠. 근데 아니 감독님 이거를 어디선가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항상 유튜브에서 그냥 볼 수 있고 왜 이거를 놔두세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15분, 20분, 30분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감독님들이 장편 찍었을 때보다 단편을 찍었을 때 훨씬 더 본인의 창의력 있는 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단편 영화 작업 한번 해보시죠라고 감독님들 만나다가 중간에 회의 중에 그러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여러 감독님과 한 배우를 그런 얘기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좋을까 또 그렇게 발전되다가 갑자기 아이유 지은 씨가 딱 떠올랐던 거예요. 저희 조용철 대표가 예? 아이유의 예전에 또 앨범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아이유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우리 지은 양, 이지은 양이 배우 이지은 양이 지금 캐스팅이 된 거죠. 이게 될라 치니까 그렇죠. 착 해결이 됐네요.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획의 아이디어 중에 특히 임필성 감독님하고 얘기를 특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임필성 감독님 특히 얘기해서 죄송한데 찍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몇 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특히 장편은 너무 길지 않냐고 몇 년에 한 번씩 작품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들의 작품이 나오는 기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근데 아이디어는 막 7, 8개, 10개 굉장히 많으시고, 있으신 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편 아이디어는 정말 제가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길지 않은 제작 과정과 예를 들면 회차 수가 좀 적게 가더라도 단편의 과정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지면서 좋은 기획으로 한번 해봅시다라는 얘기로 해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어떻게 보면 그리 길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또 역시 페르소나나 이 시리즈의 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많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 페르소나. 네. 정말 제작자로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느낌이 또 사뭇 다릅니다, 윤종신 씨. 이 감독님들 머릿속에 재밌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구현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 자, 그렇다면 감독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필성 감독님, 어떻게 이 페르소나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셨는지. 선배님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단편 프로젝트 때 장편처럼 얘기를 하신 느낌이 그래야 쓰세요. 그러니까 종신 선배님이랑은 이제 그 전체 관람가라는 JTBC에서 했던 프로그램, 네네 단편 프로젝트 때 처음 뵀었고 그리고 또 제가 뮤직비디오도 같이 2편 정도 작업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좀 재밌는 얘기들을 구현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은 씨가 참여해 준 게 감독들한테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설마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하여튼 그랬던 게 있었고 그리고 창작에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좀 기존의 제작 방식이랑 굉장히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네네네. 정보원 감독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셨는지. 저도 작년에 소공녀라는 작품을 개봉을 하고 이제 긴 휴지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감독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작품을 좋게 봐주시고
구직 활동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래도 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너무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선배 동료 감독님들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과 그리고 지은 씨라는 너무 큰 산을 이제 앞에 두고 고민을 좀 오래 하는데 임필성 감독님이 되게 사력 있고 감동적인 장문의 문자를 제가 뭐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이게 이유가 됐습니다. 아, 또 우리 임필성 감독님이 숨은 1등 공신이네요. 그럼요. 예. 예. 저는 원래는 저랑 술 먹어서 조금 더 찌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조금 날씬해지셨어야 되는데 바빠서 저랑 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TMI. 자, 김종관 감독님. 김종관 감독님은 선배 컨셉이 TMI인 것 같아요. 지금. 참여하게 되셨는지. 예, 저는 이제 주로 좀 작은 예산의 영화를 많이 해왔고 제가 단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한테는 단편 작업이 굉장히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세어보면 한 20몇 편 정도 단편 작업들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은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뭐 평가가 되고 봐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회가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매력이 있었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그 넷플릭스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단편 영화로는 흔치 않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장점을 느꼈고 또 그 이지은 배우의 어떤 그런 굉장히 처음에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다채로운 매력들 중에 하나를 또 담당해서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콜라보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지금 감독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중심에 이지은 씨가 있는데 진짜 배우 이지은 씨의 모습을 결이 다른 감독님 네 분이 어떻게 표현하셨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기 다른 네 캐릭터의 개성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우리 이지은 씨와 이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영화의 키워드를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네, 러브세트 이경미 감독님 작품인데요. 저기 해시태그를 보면 키워드 중에 분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함. 네. 자, 윤종신 씨, 이경미 감독님을 대신해서 러브세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소개하기 쉽지 않은 작품. 예. 저는 뭔가 정의화하기 힘든. 그렇다면 이지은 씨의 어떤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영화 보시지 않았나요? 예? 영화 보셨어요? 봤죠.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영화. 예. 근데 이지은 배우의 모든 감정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감정. 예, 예. 특히 분함이라고. 분함이 거의 95%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뒤쪽에 가면 저는 배우 이지은의 처음 보는 표정을 봤어요. 처음 보는 근데 전 되게 짠했어요. 그 표정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편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지은과 배두나의 정말 숨 쉴 수 없는 열연 연기 대결. 일부러 대결하는 건 숨 막히는 아니지만 연기 대결. 예, 숨 그게 막히는 연기 느껴지고 저는 특히 이지은 배우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영화에 남아요. 처음 보는 이지은 씨의 표정이었던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지은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이 러브세트의 캐릭터를 만들어갔던 과정이 좀 궁금해요. 분함이라고 키워드가 돼 있어서 네. 좀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좀 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뭐랄까 분노를 이렇게 터트리는 제가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그걸 이렇게 잘 터트려 버릇을 잘 안 해서 이 연기를 할 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이경미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상황을. 네네. 그리고 테니스를 제가 또 좀 꽤 배워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진짜로 너무 힘들고 태양은 너무 뜨겁고 근데 계속 그걸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며칠 동안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인 연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오래전 중학생 때부터 봤는데 맞아요.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 참 차분한 성격인데 이지은 씨의 또 다른 이지은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 정말. 네. 화도 진짜 직접적으로 내요. 아, 직접적으로 네, 했나요? 굉장히 직접적인 직접적인 표현으로. 국제적으로 냅니다. 구체적이고 영화 보시면 압니다. 직접적인 화를 만날 수 있는 네.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작품 키워드 만나보시죠. 썩지 않게 아주 오래 임필성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자, 지금 키워드를 보면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감독님, 이지은 씨 어떤 점을 그려내려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작품은 이렇게 뭐 표현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이렇게 그 남성들의 어리석음이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모티브가 돼서 그게 하나의 되게 기이한 러브 스토리처럼 흘러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스토리를 좀만 얘기해도 이게 감독님들이 저희 얘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영화가 하나하나씩 짧잖아요. 그 그쵸. 얘기하다 보면 영화를 다 얘기하게 돼요. 단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그것만 여쭤볼게요. 감독님에게 있어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보시면 없는 아시겠지만 일입니다. 실화가 아니다라는 네네. 거 밝혔습니다. 있으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있으면 큰일 네네네. 나는 네. 실화 아니다. 여기까지. 예. 자, 그렇다면 지은 씨한테 여쭤볼게요. 지은 씨는 이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사실 가장 어려웠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화나 책으로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고 주인공 둘 다 좀 독특한 캐릭터라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아주 많이 나눴고 근데 감독님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셔서 저한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좀 몰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그 지은 씨의 그 잼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서 사실 좀 영감을 받은 스토리였어요. 그 노래가 어떤 두 남녀에 관한 어떤 도발적인 얘기인데 그 부분이 되게 큰 영감을 줘서 시작하게 됐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영감을 받아서 영화로 풀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네. 이 제목이 그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그동안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옵니다. 지은 씨 굉장히 네 슈퍼스타다운 멘트였어요. 이번에 정말 페르소나를 연기하시면서 정말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였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작품은 어떨지 기대를 해보면서 키워드 만나보시죠. 키스가 저런 표정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고은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가부장제 박살내기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 나가서 저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키워드로 저희가 크게 뽑았습니다. 네. 네. 이거 오늘 메인 제목이 될 것 저희 같네요.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쨌든 지은 씨한테 누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러면서 또 저도 재밌고 흥미로웠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여고를 나왔는데 사실 교복은 이렇게 대중 매체에서 여자 학생을 다룰 때 교복을 입고 많이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사실 학교 들어가면 바로 체육복 입고 친구들하고 대부분 그랬죠. 네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씩씩하고 재밌었던 친구들이 좀 그립기도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지은 씨가 그 나이 때 일을 하시느라고 좀 자유롭게 막 못 놀았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영화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네, 예 어떻습니까? 지은 씨는 이번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사실 정고은 감독님과 함께한 작업의 방식이 가장 좀 독특했어요. 좀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처음 감독님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상대 역의 신달기 씨와 함께 이제 셋이서 작업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대본을 보고 막 읽는 리딩이라기보다 감독님께서 되게 좀 독특한 훈련을 좀 많이 시키셨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말을 해라. 네, 즉흥 연기죠. 네, 상대의 상태를 읽어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훅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 감독님이랑 달기 씨랑 저랑 셋이 앉아서 서로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금방 친해졌고, 그게 또 현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된 저는 사실 정고은 감독님께 진짜 놀랐던 게, 그렇게 또 이끌어내신다는 게, 연기를 그런 식으로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구나. 네. 편안함 속에서 네, 진짜 그- 모습을 이끌어내는. 네. 리더십에 진짜 놀랐어요. 지은 씨, 지금 정고은 감독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만족하고 계세요.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고 계시다.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밤을 걷다. 김종관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예. 꿈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네, 이게 다 맞네요. 꿈이 있고 밤거리가 있고 산책이 있고 예. 네, 다 맞는 내용인데, 제가 처음에 이지은 배우를 만났을 때 이제 이제 우리의 사람들과 이 프로젝트 때문에 처음 이제 뵀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인상이 그때 되게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좀 나른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좀 쓸쓸함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에 좀 녹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좀 연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연인들의 어떤 연애 감정에 방점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저와 또 저의 가까운 사람, 또 이지은 배우는 이지은 배우의 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또 오래된 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지은 배우의 쓸쓸함을 보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지은 씨는 어떠셨나요? 이번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제일 먼저 촬영을 한 작품이고요. 글도 사실 제일 먼저 받았던 작품인데, 읽고 어떤 단편 소설을 한 편 읽은 것처럼 딱 이렇게 그 분위기가 다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또 김종관 감독님의 작품을 또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또 저도 그 안에 분명히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었던 그 글이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너무 운이 좋게도 정말 요즘 만나기 힘든, 습기가 전혀 없고 쾌적한 여름밤에 마지막 한 3일 정도, 그때 저희 촬영 시기가 딱 겹쳐서 정말 그 새벽에 그 거리들을 걸으면서 꿈을 꾸듯이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그야말로 걷고 싶은 네. 밤이었네요. 네. 예.